오늘은 완벽하게 해내자. 거울 속 내 얼굴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27. 여자 버스 기사. 아직도 낯선 조합이었죠. 새벽 5시 차고지의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나는 45인승 관광버스 앞에 섰습니다. 은색 차체가 희미한 가로등 아래 젖어 있었고 앞유리에는 밤새 맺힌 물방울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천천히 운전석 문을 열고 올라탔습니다. 익숙한 가죽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코끝을 스쳤습니다. 시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우르릉 엔진이 깨어나며 온몸으로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새마을 금고 단체 여행. 춘천과 가평을 도는 당일치기 일정이었습니다. 나는 수건을 꺼내 창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물기를 닦아낼 때마다 바깥 풍경이 또렷해졌습니다. 백미러를 정위치로 맞추고 좌석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구겨진 자리는 없는지, 안전벨트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때 옆 차고에서 선배 기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오늘 또 여자애가 뭐나? 괜찮으려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괜찮을까? 아니, 괜찮아야 했습니다. 나는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깔끔한 셔츠, 그리고 떨리는 눈빛. 여자가 무슨 버스를? 그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면접 때도, 첫 출근 때도, 심지어 아버지에게서도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핸들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버스는 나에게 단순한 차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문이었고 내가 당당히 설 수 있는 단 하나의 자리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5시 50분. 승객들이 곧 도착할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완벽하게 해내야 했습니다. 어머, 처녀가 운전한다네. 그 말이 버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백미러 너머로 그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오전 6시 30분 집결지에 도착했습니다. 새마을 금고 깃발을 든 단장님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환한 미소의 여성이었습니다. 기사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단장 김정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아린입니다.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저 기사 여자야? 아이고, 처녀가 이 큰 차를 몰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버스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중년의 여성들이 대부분이었고 몇몇 남성 어르신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나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호기심, 의아함, 그리고 미세한 불안.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안한 여행 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속은 온통 긴장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잘할 수 있어. 잘해야 해. 모든 승객이 탑승을 마쳤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들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운행을 맡은 장아린입니다. 춘천과 가평을 거쳐 저녁 8시쯤 서울 도착 예정입니다.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최대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천천히 시동을 걸고 출발 신호를 보냈습니다. 버스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단장님이 트로트 음악을 틀었습니다. 경쾌한 멜로디가 차 안을 채우며 어색했던 공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승객들이 흥얼거리기 시작했고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웃음 뒤에 아직 남아있는 의심의 눈길들을.
그리고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그 시선들이 곧바로 역시 여자는 이라는 말로 바뀔 거라는 것을. 고속도로 진입로가 보였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이 시선들을 실력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기사님, 우리 언제 출발하는 거예요? 벌써 20분째인데. 무전기에서 잡음이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히 배었습니다. 고속도로를 1시간쯤 달렸을 때 휴게소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단장님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 휴게소에서 15분간 쉬었다 가겠습니다. 나는 방향지시 등을 켜고 천천히 휴게소로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우리 일행이 세대인데 주차장에 우리 버스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1호차입니다. 2호차, 3호차 위치 확인 부탁드립니다. 1호차님, 2호차입니다. 저희 아직 고속도로 진입 전이에요. 승객 한 분이 늦게 오셔서 한 30분 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휴게소 일정이 완전히 꼬여버린 것입니다. 우리만 먼저 출발하자니 일행이 뿔뿔이 흩어질 것 같았고 기다리자니 전체 일정이 밀릴 게 분명했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이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출발 시간도 제각각이야? 일정이 이렇게 엉망이면 어떡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하지만 이들에게는 내가 책임자야. 나는 무전기를 붙들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2호차 기사와 3호차 기사, 그리고 여행사 담당자까지. 목소리가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단장 김정미 씨가 다가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기사님, 괜찮아요. 우리가 좀 더 기다리면 되죠. 그리고는 승객들에게로 돌아서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차가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우리 기사양이 얼마나 애쓴다고요. 천천히 화장실 다녀오시고 커피 한 잔씩 하세요. 그 말에 불평하던 목소리들이 잦아들었습니다. 나는 단장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분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으로 감사 인사를 보냈습니다. 30분 후 2호차와 3호차가 도착했습니다. 나는 다시 무전기를 들고 출발 순서를 조율했습니다. 떨렸던 목소리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휴게소를 빠져나오며 백미러로 승객들을 봤습니다. 다들 다시 담소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를 간신히 넘긴 것입니다. 기사님도 같이 드세요. 식탁 위로 뻗어온 손길. 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기사는 따로 먹는 게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요. 정오가 조금 넘었을 무렵 춘천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단장님이 안내했던 닭갈비집은 골목 안쪽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낡은 간판과 빨간 파라솔이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버스를 주차장에 세우고 시동을 끄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기 구석 테이블에서 혼자 먹겠지. 승객들이 우르르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긴장했던 어깨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문을 열고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철판 위로 닭고기와 야채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 웃음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구석 자리를 찾아가려는데 단장님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사님, 여기 앉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저는 따로. 에이, 뭐려. 같이 드셔야죠. 그 말에 주변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했습니다. 그래요, 기사님. 혼자 먹게 하면 안 되지. 같이 먹어야 맛있어요.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들 사이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낯선 온기가 몸을 감쌌습니다. 철판이 닭갈비가 먹음직스럽게 익어갔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집게로 고기를 집어 내 앞 접시에 올려주셨습니다. 기사님 많이 드세요. 운전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감사합니다.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매콤달콤한 양념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사님, 우리 딸이랑 나이가 비슷한가 봐요. 딸 같아서 더 좋네.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딸 같다고. 어느새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언제부터 운전을 했는지, 힘들지는 않은지. 처음엔 편견도 많이 받았어요. 여자가 버스를 몰면 안 된다는 말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도 이렇게 잘하잖아요. 아까 운전 정말 부드럽던데. 단장님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오늘 기사님 덕분에 정말 편하게 왔어요. 따뜻한 말들이 쌓여갔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버스를 모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태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하루를, 추억을, 웃음을 함께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일어서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기사님도 와요. 같이 사진 찍어요. 푸른 강물 위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이 자리가 내 것임을 느꼈습니다. 오후 2시 가평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북한강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물결이 일렁일 때마다 수면 위로 빛이 부서졌습니다. 저 멀리 하얀 크루즈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를 꺼내는 사람, 모자를 고쳐 쓰는 사람, 선크림을 바르는 사람. 나는 버스에 남아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1시간 정도 자유시간이니까 잠깐 눈 좀 붙일까? 그때 단장님이 버스 문을 두드렸습니다. 기사님, 우리랑 같이 크루즈 타요. 아, 저는 괜찮습니다. 여기서 쉬고 있을게요. 에이, 그러지 말고요. 다 같이 가야죠. 단장님은 내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결국 나는 승객들과 함께 선착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발밑으로 나무 데크가 삐걱거렸고 물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크루즈에 올랐습니다. 하얀 난간이 햇빛에 눈부셨고 갑판 위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살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강 한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양쪽으로 산들이 펼쳐졌고 푸른 하늘 아래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누군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트로트였습니다. 한두 명이 따라 부르더니 어느새 여러 명이 함께 불렀습니다. 나는 난간에 기대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웃는 얼굴들, 들썩이는 어깨들, 자유로운 분위기. 이 사람들의 하루를 내가 만들고 있구나. 그때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쳤습니다. 기사님, 같이 사진 찍어요. 돌아보니 승객 몇 명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요? 당연하죠. 어서 오세요. 나는 그들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누군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고 단장님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김치. 찰칵. 셔터 소리와 함께 웃음이 터졌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이 기사양 덕분에 오늘 정말 즐거웠네. 운전도 안전하고 사람도 참 좋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인정받는 기쁨. 처음으로 온전히 느껴지는 감정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나는 그 바람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순간이 내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태우는 건 기술보다 마음이야. 빗방울이 앞유리를 때리는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오후 5시 귀로에 올랐습니다. 승객들은 하루의 피로에 지쳐 하나둘 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산등성이를 물들였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차들이 일정한 속도로 흘러갔고 나는 편안하게 핸들을 잡았습니다. 순조롭게 가고 있어. 그런데 20분쯤 지났을 때 하늘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왔고 곧이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 방울에 불과했지만 순식간에 거센 소나기로 변했습니다. 와이퍼를 최대 속도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빗줄기는 앞유리를 가득 채우며 시야를 흐렸습니다. 차들이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브레이크 등이 줄지어 붉게 빛났습니다. 나는 천천히 속도를 낮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침착해. 당황하면 안 돼. 도로가 미끄러웠습니다. 타이어가 물을 밟을 때마다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핸들을 쥔 손에 땀이 흥건히 배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가 엄청 오네. 긴장이 온몸으로 번졌습니다. 사고 나면 안 돼. 절대로. 그때 문득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도 버스 기사였습니다. 30년을 무사고로 운행했던 분이었죠. 내가 면허를 따겠다고 했을 때 처음엔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허락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리나, 사람을 태우는 건 기술보다 마음이야. 내 뒤에 수십 명의 생명이 있다는 걸 단 한순간도 잊지 마라. 그 말이 지금 빗속에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양손으로 핸들을 더욱 단단히 잡았습니다. 전방을 주시하며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급제동은 절대 금물이었습니다. 부드럽게 예측 가능하게 와이퍼가 좌우로 움직일 때마다 시야가 잠깐씩 확보됐다가 다시 흐려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옆 차선의 트럭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지나갔습니다. 버스가 살짝 흔들렸지만 나는 침착하게 중심을 잡았습니다. 불안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집중만이 남았습니다. 40분쯤 지났을 때 비가 조금씩 약해졌습니다. 하늘이 다시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백미러로 승객들을 봤습니다. 여전히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방금 얼마나 조심스럽게, 얼마나 간절하게 그들을 지켰는지. 다음에도 꼭 기사님이랑 가요. 그 말 한마디에 하루의 모든 긴장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오후 7시 50분 서울 집결지에 도착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도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버스 문을 열었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는 사람, 기지개를 켜는 사람, 핸드폰을 확인하는 사람. 나는 운전석에서 일어나 출구 쪽에 섰습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손을 내밀었습니다. 첫 번째 어르신이 내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두 번째, 세 번째 승객들이 내렸습니다. 덕분에 편했어요. 운전 정말 잘하시네요. 짧은 인사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중간쯤 내리던 한 어르신이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기사님, 비 올 때 정말 조심스럽게 운전하시던데 우리가 다 느꼈어요. 고마워요. 목이 메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그분은 빙그레 웃으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승객들이 거의 다 내렸을 때 단장 김정미 씨가 마지막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분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사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닙니다. 저야말로 좋은 분들 모시고 좋은 하루 보냈습니다. 단장님은 잠시 내 눈을 들여다보더니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젊은 사람이 있어서 든든해요. 처음엔 여자 기사라고 다들 걱정했는데 이제 보니 누구보다 믿음직스럽네요.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눈가가 붉어지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단장님은 내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다음에도 꼭 기사님이랑 가요. 우리 회원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그리고는 환하게 웃으며 버스를 내렸습니다. 마지막 승객까지 모두 떠나갔습니다. 나는 다시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텅 빈 좌석들을 백미러로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그들의 웃음소리가, 대화소리가, 노랫소리가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천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고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출발하기 전 잠시 멈췄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의 긴장, 편견의 시선, 휴게소의 혼란, 따뜻했던 점심 식사, 강의의 웃음, 빗속의 집중, 그리고 이 마지막 인사들. 나는 처음으로 진짜 인정받은 기사가 되었습니다. 제시도릴, 오늘은 내가 나를 믿은 날. 텅 빈 버스 안, 거울 속 내 얼굴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밤 9시 차고지에 도착했습니다. 버스를 제자리에 세우고 시동을 껐습니다. 엔진 소리가 멈추자 고요함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다른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차체들. 저마다의 하루를 끝내고 돌아온 것들이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백미러를 봤습니다. 텅 빈 좌석들이 보였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 그곳을 가득 채웠던 사람들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들렸습니다. 딸 같아서 더 좋네. 덕분에 편했어요. 당신 같은 젊은 사람이 있어서 든든해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는 운전석에서 일어나 차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좌석 하나하나를 확인했습니다. 잊고 간 물건은 없는지, 쓰레기는 없는지, 뒷좌석 밑에서 작은 손수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연두색 천에 작은 꽃무늬가 수놓아진 손수건. 누군가의 것이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이분들을 또 만날 수 있을까? 버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 몇 개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차고지 사무실로 걸어가는 길, 선배 기사와 마주쳤습니다. 아침에 괜찮으려나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운행 어땠어?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미묘한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운행 일지를 제출하고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돌아가는 길, 다시 한번 내 버스를 바라봤습니다. 45인승 관광버스, 은색 차체, 번호판 7142. 오늘 아침만 해도 두려움으로 다가섰던 이 자리가 이제는 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차 옆에 서서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하지만 그 안에는 오늘 하루의 따뜻함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내 얼굴이 비쳤습니다. 아침에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했던 초년 기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거기 서 있는 사람은 자신의 길을 찾아낸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내가 나를 믿은 날, 편견을 이겨낸 날이 아니라 내 안의 두려움을 이겨낸 날이었습니다. 주차장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버스가 어둠 속에서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저 자리에서 나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그 핸들을 잡을 것입니다. 새로운 꿈의 시동을 걸며